네, 안녕하세요. 온도장애 그라디언트와 라플라시안을 이용한 금속의 냉각 속도 예측과 비교에 대해 탐구한 3학년 6반, 14번, 20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미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미분은 오른쪽과 같이 일반화된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라는 x, y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x에 대해 편미분을 했을 때 2x 플러스 0 플러스 y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x는 변수,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y에 대해 편미분을 하면 라운드 f, 라운드 y는 0 플러스 2y 플러스 x로 y는 변수로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수로 취급했다는 의미는 모든 가능한 y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상수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y를 고정하고 이 선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편미분입니다. 즉,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y를 고정한 채 x만 변화시켰을 때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x제곱, 아까 말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벡터들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다음으로 y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파란색이 x 방향이 되는 편미분 값이고 빨간색이 y 방향이 되는 편미분 값인데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이 빨간색, 파란색 둘을 합친 그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하나의 평면에 대해 그 기울기 벡터라는 것은 무한계가 나올 수 있는데 x, y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합쳐서 구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3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나타낸 다변수 함수인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 화살표가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온도가 가장 높지만 이 화살표를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쪽에서는 화살표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율이 가장 작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열 흐름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현상이고 이 자연은 평행을 향해 움직이는데 열은 그래서 실제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이 그라디언트는 온도가 어디로 더 뜨거워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열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통한 라플라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플라시안은 그라디언트의 발산을 의미하고 그라디언트 벡터를 다시 한번 미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울기의 변화율이 온도의 공간, 공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방향에 대한 2차 편미분의 합이기도 합니다. 2차 편미분은 해당 방향에서의 변화율의 변화를 의미하고 쉽게 말하자면 공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라플라시안은 한 점에서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라플라시안의 값이 0보다 크면 주변이 평균적으로 더 뜨거워서 해당 지점으로 열이 유입되는 경향을 갖고 0보다 작으면 해당 지점이 주변보다 뜨거워서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와 퓨리의 열전 법칙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보시면 이것이 열 유속 벡터를 나타내는 기호고 K는 열 전도율, 이것은 온도 그라디언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식인데요. 열은 온도차가 있을 때 전도에 의해 흐르며 열 흐름은 온도의 기울기, 즉 여기서 있는 이
온도 그라디언트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 온도 그라디언트가 크면 열 유속이 크고 0이라면 열 흐름이 없는 평형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도의 변화율이 곧 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온도가 높다고 열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도의 차이가 존재해야 열 흐름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속판에서 라플라시안의 크기와 냉각 속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열 확산 방정식은 온도의 곡률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이는 이것을 보시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이것은 앞에서 본 퓨리의 법칙인데요. 이 퓨리의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입한 식으로 이것이 바로 열 확산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의미하고, 알파는 열 확산 계수를 의미하고, 이것은 온도의 곡률을 의미합니다. 이 식은 명확하게 어떤 지점의 라플라시안이 크다는 것이 해당 지점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곡률이 크면 그 지점은 주변과의 온도 차이가 커서 열이 빠르게 들어오거나 나가서 냉각 혹은 가열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주변에서 열이 들어오는 냉각점이고, 0보다 작으면 중심에서 열을 뽑는 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금속판에 열을 가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식는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실제 실험값과 비교해보는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 움직이니까 어떤 점에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그 점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해야 제가 원하는 실험과의 비교를 하기 위한 이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퓨리의 열전도 법칙과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합쳐 만든 열 확산 방정식은 열이 공간에 따라 어떻게 퍼지며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확산 방정식의 편미분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좀 단순화하여 예측 공식을 얻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열 확산 방정식이 공간, 시간, 다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 해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경계 조건을 단순화해서 해보면 열의 흐름은 온도 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해의 형태가 지수함수처럼 시간에 따라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변수 분리법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이 식의 변수 분리법을 이용하면 일단 먼저 좌우변의 변수를 나누고 양변을 대해 적분을 취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에서 지수를 취해주고 이 t에 대해서 풀고, 여기서 2의 시승을 c1이라는 양의 상수로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초기 시간을 t는 0이라고 하고 온도는 T0라고 하면 다음 라텐 최종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열이 식는 속도는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미분 방정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수 분리법으로 풀면 자연스럽게 지수함수 형태의 해가 나옵니다.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를 구하면 최종적으로 전체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마치 뉴턴의 냉각 법칙과도 구조가 같은데, 왜냐하면 자연 냉각 또한 지수적으로 식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최종식에 있는 이 람다에 대해 좀 뭘까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요. 이 람다에 대한 관련 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L은 금속판의 길이, 즉 열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도 말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알파는 열 확산 계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금속판이 작을수록 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열 확산 계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구리의 경우 열 확산 계수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열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빨리 식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식에 대입을 해보면 예측값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금속판의 열이 도달 가능한 길이 이 L을 5cm로 설정하고 이 구리의 열 확산 계수 알파를 이용해서 이 람다 값이 0.43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결론인데 제가 예측한 값은 이와 같고, 그리고 이 실제 실험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구리판 10cm 곱하기 10cm를 준비해서 순간적인 가열 이후에 자연적으로 식는 과정을 제가 측정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값이 실험값의 예측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3% 정도의 예측 오차가 생긴 것은 제가 실험하는 환경이 이상적인 실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